MBTI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사용하자. 비투리움의 Who are you? MBTI. MBTI 파헤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MBTI의 16가지 유형이 어떤 기준으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죠. MBTI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MBTI를 더 깊이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MBTI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MBTI를 알고 나만의 데이터로 경험 및 분석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통계가 생기게 됩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느낌적인 어떤 느낌, 나만의 감이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는 유독 이 MBTI 유형이 많네. 나는 그 MBTI 유형의 사람과는 유독 말이 안 통해서 대화가 진행이 안 돼. 이 MBTI 유형인 사람이랑은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추측성의 생각만 하고 그친다면 근거 없는 감이나 편견, 심하면 MBTI 과몰입러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준비한 영상을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왜 나는 이 사람과 잘 맞고 이 사람과는 맞지 않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람에게는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둘은 비슷한 듯 다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기질은 기력과 체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합니다. 좀 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성격은 한 사람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동 패턴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람마다 특정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되는 패턴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의 성격을 발견합니다. 성격이 까다로워, 성격이 급해, 성격이 둥글어, 성격이 좋아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격은 타고난 것 외에도 살아온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후천적인 사회, 환경적 요소, 교육 등 살면서 배운 경험이 성격 형성에 반영되죠. 반면 기질은 애초에 타고나는 성향, 내추럴 본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생물학적, 본능적으로 타고난 성질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죠. 기질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성격과 기질을 바탕으로 MBTI를 각각 4개로 분류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류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통계에는 더 선명한 논리체계가 생길 거예요. 먼저 성격에 따른 4가지 분류는 융의 성격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MBTI를 만든 브릭스와 마이어스 모녀는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MBTI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융은 인간 행동의 다양성, 즉 성격은 사람마다 인식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다른 것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인식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판단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인식과 판단을 축으로 4가지로 분류한 성격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가로축부터 볼까요? 인식할 때의 가능성보다는 사실을 더 선호하는 감각적인 유형인지, 실제 사실보다 가능성을 보는 직관적인 유형인지, 그리고 판단을 할 때 개인적인 가치나 감정보다 분석과 논리를 우선시하는 사고형인지, 개인의 가치와 관계를 중시하는 감정형인지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 4분면표에는 ST, 감각적 사고형, SF, 감각적 감정형, NF, 직관적 감정형, NT, 직관적 사고형이 나오게 됩니다. 4사분면 내에서 같은 면에 속해 있다면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비슷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면 ISTP, ISTJ, ESTP, ESTJ는 ST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은 S니까 감각을 선호하고 판단은 T, 사고를 선호하는 ST, 감각적 사고형인 거죠. 그럼 4개의 유형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예로 들었던 ST 유형입니다.
S와 T니까 감각적 사고형이겠죠? ST는 생산성이 강한 유형입니다. 현실에 집중하고 상황을 처리할 때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이고 분석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사실 등 실제적인 것을 다루는 일에 능력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기능직을 잘 해내는 편입니다. 응용과학, 사업, 행정, 회계, 법, 생산직, 건축과 같은 일이 잘 맞죠. 두 번째로 SF, 감각적 감정형입니다. 인식할 때는 감각을 선호하고 판단할 때는 감정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인간성이 돋보이는 유형입니다. 현실에 집중하는 편이며 상황을 처리할 때는 객관적인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동정심이 많고 친절한 성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와 같은 일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의료, 봉사, 교직, 종교봉사, 감독, 사무직, 판매와 같은 일에 잘 맞습니다. 세 번째로 NF, 직관적 감정형입니다. N이니까 인식할 때는 직관을, F니까 판단할 때는 감정을 선호하죠. NF 유형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집중하고 상황을 처리할 때는 가능성과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능성보다는 현실, 사실을 중시하는 앞에 S 유형과는 차이가 있죠. 이상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난 유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연구, 문학, 사회과학, 음악예술, 의료, 심리치료, 교직에 잘 맞는 유형이죠. 마지막 NT 유형입니다. 이제는 설명을 안 해도 감이 오시겠죠? N이니까 직관, T니까 사고. 네, 직관적 사고형입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와 가능성을 추구하는 건 앞에 NF 유형과 같지만 상황을 처리할 때는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분석과 논리를 염두에 두고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에 설명했던 NF 유형이 가치를 추구한다면 NT 유형은 진리를 추구하죠. 이론적이고 기능적인 분야에 강하기 때문에 순수 과학, 연구관리직, 엔지니어, 컴퓨터 관련 일, 법률 관련 일에 잘 맞습니다. 4가지 유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16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왜 또 굳이 4가지 유형을 그룹핑해서 설명할까요? 오늘의 요점은 심리 유형론의 기본이 되는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인식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판단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같은 사과를 보았을 때 인식 기능이 다른 N 유형과 S 유형이 하는 생각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사과가 책상 위에 있구나, 가을에 나오는 사과는 맛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사과를 보며 사과를 보니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네. 그런데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선악과가 사과가 맞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에게 사과에 대해 생각한 점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이 대화,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겠죠? 사과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하기로 결정할지 판단하는 방식이 다른 F 유형과 T 유형의 행동도 다르겠죠? 누군가는 사과가 상하기 전에 냉장고에 얼른 넣으러 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사과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겠죠. 과연 서로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갈까요? MBT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 MBTI는 소통의 결과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다른 부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면 소통의 반은 성공인 거죠. 살다 보면 절대 상대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인식 방식으로는 상황을 나와 다르게 이해한 게 아닐까? 또는 내가 내 판단 방식에 치우쳐 저 사람의 행동을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나와 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너도 나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소통은 틀린 점 찾기가 아니라 다른 점 찾기입니다. 나와 다른 점을 인식하면 소통이 한결 쉬워지죠. 우리가 성격이라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방법을 알았으니까 복습하듯 해당 유형과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잘 의사소통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이 사람의 주요한 성격을 안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ST 감각적 사고형, S 감각의 사실, 체계, 디테일과 T 사고의 논리적, 분석적인 성향이 함께합니다. 이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산성이 강한 유형이라고 했었죠?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명확한 말로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SF 감각적 감정형, S 감각의 사실, 체계, 디테일과 F 감정의 인간과 관계중심적인 성향이 함께하는 유형입니다. 인간성을 중시하는 이 유형과는 어떻게 소통하면 될까요? 감정을 고려해서는 개인적인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성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초점을 두고 실제적인 해결점을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NF 직관적 감정형, N 직관은 가능성을 중시하고 F 감정은 인간과 관계 중심적인 성향이 있죠. 비판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지지하는 자세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했었죠. 창의적인 해결책, 의미 있는 가치를 짚어준다면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NT 직관적 사고형, N 직관이니까 가능성을 중시하고 T 사고니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겠죠? 이들에게는 큰 그림을 생각하며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원칙, 근본적인 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로 설명한다면 좋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MBTI를 더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초반에 설명했던 기질, 이 기질로 MBTI를 또 한번 요리조리 뜯어볼 거예요. 이러한 분류는 또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MBTI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해서 너와 나를 깊이 있고 현명하게 알아가는 과정이죠. 오늘 많이 등장하신 분이죠? MBTI의 모태가 된 심리 유형을 만든 칼 융이 남긴 말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리 유형은 내가 실용심리학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연구하면서 얻은 결실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무수한 경험과 인상, 모든 사회계층의 남녀들과의 교류, 친구들과 반대자들을 접한 개인적 경험, 마지막으로 심리학자로서 나 자신의 비판적 안목 등이 조금씩 축적되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지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의 개념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했으나 나 자신부터 그것이 유일한 진리이거나 유일하게 가능한 유형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